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염저격수다의 진행을 맡은 여명입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정말 이분은, 낯설기만 네, 합니다. 제가 정말 잘 따르는 분이고 삼고 철회를 해서 모신 분이에요. 상엽 씨 네. 소개해드리고요.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협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명 대표님하고는 이제 정부에서 잠깐 같이 일을 할 때 큰일을 했죠.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뵈서요. 꾸준히 지금 연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자유경제원에서도 일하시는 분하고 한대포 분하고도 이제 한 달이 두 달이 걸쳐서 또 이쪽에서 좋은 인프라로 또 열심히 활동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감히 제가 조그만한 역할을 하러 감사합니다. 큰 역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김정은 박수로 화답을 하죠. 네, 또 열심히 한번 참여하고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이번 한 주는 알파고 얘기로 아주 떠들썩해요. 네. 바로 알파고 인공지능 시스템과 이세돌 구단 세계 랭킹 4위죠. 이 두 사람의 세기 대결이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발자인 미국, 개발자 구글에서 이렇게 오신 미국, 영국,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해요. 요즘 또 이세돌이 이겼죠. 네, 잘 대박. 어떻게 돼서. 대박. 저는 미소 짓는 거 진짜 멋있어. 네, 저는 이길 줄 어떻게 몰랐거든요.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기억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신의 한 수 78구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인터넷 기사를 찾으면서 아, 바둑이란 이렇게 두는 거구나 라고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장기나 체스는 좀 나중에 두고 한번 저도 배워보려고 하루 동안 좀 방황을 했는데 기원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몸소 배우기 위해. 네, 한번 아. 한 달이라도 등록을 해보고. 예전엔 되게 많았었는데. 그쵸, 우리 지나가다가 저 보면은 초딩 때 다녔었거든요. 기원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았나요? 네. 네. 태권도나 뭐 어떤 서예 배우듯이 많이 했던 걸로 맞아. 기억나요. 한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특히 그 응답하라 1988에서 최택, 최택 말만 들어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설레는 주택. 최택 씨의 그 모티브가 된 인물이 이상원 구단이라고 해요. 이세돌- 이창호가 아니었어요? 네, 이세돌 구단이 정말 존경한다고 말하는 그 이창원 구단의 에피소드도 많이 따왔고 모티브를 한 인물이라고 해요. 그 시절엔 정말 그 기원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채택하니까 갑자기 안타까운 사연이 생각이 나네요. 박보검 씨가 얼마 전에 파산을 했죠. 네, 그런가요? 친부모님 이제 연대 네. 보증을 해서 저도 이제 다른 쪽 파트 일하다가 창업 쪽에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친권자 상대로 연대 보증을 해서 파산에 이르기까지 한 이런 안타까운 사회를 네, 빚이 뉴스로- 8억이라고. 네, 뉴스를 접하고 정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네. 금방 갚으실 거예요. 그, 8억을요. 그게 아니라 새로 드라마를 들어간다고 아, 해요. 그럼- 네. 그 인터넷 웹소설에서 네. 웹소설을 드라마로 한 건데 네. 아마 그 호명세자 역할이었나? 사극이구나. 네, 아. 세미 사극? 신승장구 퓨전 했으면 사극. 좋겠네요. 네, 세미 사극. 세미 사극. 퓨전 사극에 사극? 나오신다고 해요. 오늘 세미 정장이신가요? 네, 세미 드레스입니다. 네.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예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알파고와 이세돌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은 네. 삼국을 내리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우리는 점령 당할 거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 딱 이겼을 때 되게 막 전 세계인들이 뭐 위아더 월드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와, 그렇죠. 그 막 기사 제목을 봐도 뭐 인류가 승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기사 제목을 뽑으셨더라고요. 듀유노 이창호 기사도 있더라고요. 맞아. 심지어 구글이나 네이버 세계 검색 순위 1위도 한 2시간 동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파고랑 이세돌이. 그게 BBC 메인 화면에도 맞아. 되게 크게 장식이 되어 있고 되게 외국인들이 보통 서양인들은 다 영어권 국가들을 한 사이트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트에도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뭐 이세돌 구단을 응원하고 뭐 알파고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관심은 아닌 걸로. 그렇구나. 디마인드 원래 영국 회사 아닌가요? 그렇죠. 영국에 구글에게 이제 인수당했다고. 그 캠브리지 나온 네. 그죠? 그 젊은 청년이 체스 만든. 2위, 세계 2위. 그리고 아마 석산 UCL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네, LSE와 함께 영국 4위권의 대학. 네. 그래서 그 이세돌 구단이 3국 내리 질 때는 되게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이세돌이 진 것이지
인류가 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이런 드립도 있던데 사국 이길 때는 이세돌이 이긴 것이 인류가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런 드립도 있던데. 이세돌이 이긴 것이지 인류가 이긴 것이 네, 아니다라는 네. 말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이게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 뭔지 네. 존택 씨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알파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기계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학습이요? 뭐 그 기계학습은 일단 컴공 분야에서는 예전부터 유명했던 건데 일반인에게 이렇게 와닿게 된 거는 지금 알파고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 기계학습이 정확하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시스템 이런 전자기계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이에요. 세탁기도 알고리즘이고 전기밥솥도 알고리즘이고,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만드는 순서가 있는 것들이죠. 어쨌든 알파고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알파고는 이번에 알파고 주목받는 이유는 알파고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원래는 그런 좋은 기계를 만들 때 많이 데이터를 때려박으면은 엄청 크게 많이 때려박으면은 그걸로 좋아지는 거였어요. 근데 알파고가 이번에 가장 충격을 준 점은 많은 크기를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작은 것으로 알고리즘을 좋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말요? 네. 저는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의 바둑의 역사가 6,000년? 6,000년이 그렇죠. 된다고 하죠. 기원전까지 가죠. 네, 그래서 그 그래요? 6,000년의 네, 그 승리의 데이터? 알까기밖에 안 해가지고. 저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학습을 한 거라고 들어서 데이터 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알파고에는. 근데 뭐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뭐 너무 그쪽 영역이라서. 그쪽 영역이라서. 근데 알파고의 특징은 그 자가 대전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네. 알파고가 그럼 어쨌든 자가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알파고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스템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인류를 더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인류를 막 터미네이터, 뭐 우주전쟁 이런 것처럼 알파고가 스카이넷. 인류를 먹어버릴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되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공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 인공지능은 어쨌든 인류를 편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상엽 씨가 인공지능 시스템이 깜짝 놀랐네. 인류의 미래에 미칠 네. 영향에 대해서 어떤 점이 있는지.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이미 전 이거 ING라고 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특히나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IT 혹은 ICT 쪽을 봤을 때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상품 개발 과정과 상품화 과정으로 구분을 하는데 항상 10년 차의 텀이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컴퓨터가 70년대 개발됐는데 80년도에 아이뱀이 나오고 나서 이제 상품화가 됐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 개발돼서 2000년대 중후반이 넘어서야 이제 보급이 됐다. 그쵸? 애플을 중심으로 iOS 중심으로 보급이 됐는데, 보통 이제 기술 개발 과정과 상품 과정의 좀 연계성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준 인공지능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웨어러블, 가상현실, 무인 자동차. 시리도 있죠. 그렇죠. 무인 자동차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보급화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번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을 좀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걸 과연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하나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인공지능과 알파고처럼 특정 어떤 시스템, 갇혀있는 프레임 안에서의 알고리즘을 또 활용하는 제2의 3의 방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 플러스 알파, 모든 어떤 컨텐츠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제까지 늘 존재해왔던 인공지능이 그냥 알파고라는 이름으로 약간 영역을 넓혀서 등장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약간 좀 계단식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어떤 성능이나 기술 개발 과정에 따른 진화 단계일 뿐이지 이미 ING였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청소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청소 로봇 네네. 같은 경우도 자기 스스로 공간을 인지해서 네. 청소를 하잖아요. 뭐 어느 유머방에서는 도망을 가기도 한다는 문 연상에 도망을 가기도 한다는 밖을 그런 청소. 일화가 있을 세상을 정도로. 청소하러. 네. 그리고 또 후인의
처음에는 이 구글이 이 알파고를 선보인 게 뭐 바둑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뭐 무인 정찰기, 뭐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전 단계 능력을 확인해보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중요한 말씀하신 것 네. 같아요. 일단 알파고 자체는 바둑 프로그램만 하는 거고 기상이나 이런 거 채집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죠. 네, 근데 그게 다른 거에도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같은 시스템은 아니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학- 아예 알고- 도와줘야 되는. 뭐 거기서 수정을 조금씩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얘는 바둑을 학습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짠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뭐 이 프로그램의 기상이나 이런 거는 수집을 못한 게겠죠. 근데 돈 안 되는 사업이 이렇게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구글이 엄청난. 이게 그 바둑판이 가로로 몇 개고 뭐 세로로 몇 개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경우의 수가 구글 플렉스. 네, 100의 몇 제곱이 된대요. 네. 근데 그 정도의 와. 경우의 수가 그 전략의 수와 전략 전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로봇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건드렸다 해가지고 되게 인류의 약간 위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친 음모론이 또 나는 해석도 있어요. 좀 몇 개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인데 트위터에 잘 보이시나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빨간 글씨로 다이 휴먼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알파고가 직접 이렇게 쓴 거라는 그런 설이 100억 중에 다이 휴먼에 네. 맞춰가지고 썼다는 그런 설이 음모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알고 보면은 몇 개를 흰 돌을 빼고 검은 돌을 좀 짜집기 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 건 아니겠죠, 알파고? 진짜라면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소름 끼친 일인데. 전략적인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또 그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냥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일단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등장을 했다. 이 지점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컴공 전공자들 두려움 느끼시던데. 아, 그런가요? 직업을 깼다. 아, 직업 일자리를 뺏긴다. 근데 저 뭐- 같은 경우 요 바로 오기 전에 통화를 한 통화 했어요. 음. 카이스트의 내과학 그 석사 출신 친구한테 오.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거 그냥 확률이야. 확률 그냥 확률? 뽑혀가는 거야. 51대 49라도 알파고 입장에서는 나머지 한 수를 놨을 때 그 나머지 빈 공간에 대한 모든 수를 경우의 수를 따져서 제일 자기한테 높은 수, 가장 유리한 수를 유리한 수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지뢰찾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사고 방식을 벗어나서 어. 그 기계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영역이니까. 아,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가 더 효율적이고 뭐가 더 장기적이냐를 생각을 하겠네요. 과연 기계에 생각하는 방식이 뭐 사람들은 막 감정도 들어가고 개인의 경험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기계는 한치의 실수도 안 하고 심지어 더 완벽하게 일을 수행해내면은 인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 그렇죠.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대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음. 근데 인간이 기계가 대체한다는 게 왜 두려운지 모르겠는 게 이미 인간은 전기밥솥보다 밥을 못 짓잖아요. 그렇죠. 이미 뭐 많은 일자리들이 과거에 뭐 예를 들면 지게꾼 이런 직업들도 기계가 그런 걸 대체를 하면서 다 소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연장선상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아직까지 해주시는 밥이 쿡 뭐 밥솥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 직접 하세요? 직접 하세요? 압력밥솥으로 하시는 제가 거예요? 직접 해달라고 할 때 종종 있어요. 특히나 콩이나 팥이나 이제 아. 잡곡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쿠쿠가 맛있게 잡곡 그 버튼이 있어서 인공지능으로 그것도 역시 알고리즘이죠. 네. 한다 하더라도 역시 어머니의 손맛이 훨씬 좋은 저 것 같습니다. 손맛이 저는 몰랐는데 네. 제가 네. 나머지 수업을 많이 들어요. 계절학기라고 하죠. 아, 거기서 듣는 것 중에 식품과 건강이라고 그런 과목을 들었는데 식품과 뭐 다이어트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손맛이라는 게 있대요 확실히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그 고유의 세균들 젖산균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들이 각기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맛을 다르게 한대요. 그래서 정말로 음식을 잘 맛있게 하시는 분들은 좋은 젖산이. 그런 젖산균이 있는 거죠. 네. 손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순간부터 비빔면도 손으로 명희 씨 요리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비빔면 그 막 비비고 이런 거 비비고. 다 왼. 이렇게 해서 장갑 안 끼고. 장갑 안 끼고요. 좀 찝찝하긴 한데 음, 맛있을 것 다음에 같아서 해주세요. 해드릴게요. 놀러 오세요.
아무튼 그랬는데 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어... 음모론 얘기하고 아, 있었죠. 네, 음모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그 한경에서 정규재 주필님이 이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 전에 쓴 글이 이 얘기를 되게 잘 해주는 말이었어요. 인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옛날에는 그런 기계가 하던 일들을 사실은 노예들이 대신했잖아요. 뭐 밭을 갈고 뭐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 했는데 이제 이것이 노예가 해방되고 또 우리가 직접 하고 그것이 자동화된다고 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더 발전된 노동을 할 거고 또 발전된 뭔가를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갈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칼럼이 되게 정확한 이 것 대국 때 같아요. 생각나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의미에서 그냥 그 예전에 있던 직업은 사라져도 새로운 직업은 그만큼 그렇죠. 생긴다는 게. 창출이 되겠죠. 또 네. 그만큼. 네. 하지만 그 직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식 기반 산업으로 많이 몰리지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포인트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정부가 그 이번에 인공지능 시스템의 무서움 또는 가능성을 보고 TF를 뿌리고 거기에 어떤 뭔가 TF팀을 만든다고 해요. 센터를 세운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상엽 씨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우리 정부에서 긍정적인- 그런 얘기가 있나요? 네. 아른 그렇구나. 그런 사업을 육성시킨다고. 아니, 네네네네. 사실은 뭐 저기 뭐 대덕 연구단지라든가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국제기관 연구시설과 함께 이미 기존에 이런 어떤 연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특히나 이번에 우리가 구글에서 왜 이걸 했냐 조금 이제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기존에 2002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사업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2012년이었나요? 네. 고양이 찾기 이런 거 사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글링 하면은 사진 찾기 대략으로 뭐 쓰면은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 다 걸러 나오죠. 사람 찾기도 그렇고.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로 이제 준비를 했다고 알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그다음에 컴퓨터 보급률이 전 세계 1위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공위성이라든가 우주산업, 그다음에 해저 조금 더 한 단계 차세대의 어떤 ICT 기반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50위권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 이슈를 좀 이렇게 반영 삼아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국가 과학기술이나 미래 정보통신기술에 조금 더 투자하는 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게 말씀하신 우주 사업, 뭐 해저 사업 네. 이거 다 구글이 한 기업이 다 하고 있는 것들이네요. 맞아요. 아, 정말요? 네. 무시무시하네요, 정말. 걔네 군수 사업까지 손대면 어떡하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스카이넷은 구글이에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대국이 구글이 그동안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오던 거를 홍보하는 자리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홍보 효과가 수조에서 수십조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100만 달러, 10억 원 가지고 이세돌 이제 구단이 수락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불공정 거래다라고 법 쪽에서 또 굉장히 말이 많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이 인공지능 자체가 논의되는 시점 자체가 철기 시대에서 신석 시대로 넘어가는 거랑 비슷하다. 아, 그런가. 그렇죠. 아, 철기 시대에서 뭐라고요? 철기 시대에서 이제 농업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헷갈리네요. 제가 문과가 아니라서. 저 석기 시대 하길래 청동기를 석기 시대에서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획기적인 네. 정말 그것 하나로 철기 하나로 네. 모든 것이 전반이 바뀌는 네. 저희는 되게 행운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이런 네. 시대들을 볼 수 있어서 경험할 수 있어서 다들 그런 말씀 듣지 않으세요? 부모님 세대 분들한테 너희들은 오래 살수록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하는 거를 우리 시대 10년, 20년 살 때보다 많이 느낄 거다. 그 말씀들을 맞아요. 제가 어른들한테 많이 듣고 요즘 아침마다 비타민C 열심히 먹고 유재석이 선전하는 거 열심히 오메가3 드세요. 오메가3. 오메가3. 네. 그래서 근데 어제 되게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구글 입장에서는 되게 흥분되는 일이죠.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약간 두려운 일일 수 있었는데 인간 승리로밖에 볼 수 없는 이세돌 구단이 이겼어요. 사국에서. 대박이죠. 이겼는데 수많은 드립들이 생성되고 있죠. 먼저 이거는
알파고 오늘 밤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이에요. 기계드라면 기계드라면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아, 오늘 밤 상황 기계들이 복수를 한다는 이세돌 구단이 집에 가는 길에 이런 또 영화의 한 장면에 이렇게 표정이 너무 네, 웃기다. 이세돌 구단을 어떻게 보면은 뭐 포토샵 편지 뭐라고 해야 되지? 잘 해놨네요. 해가지고 합성해가지고 했던 그거고요. 무섭네요. 참신하네요. 잠시만요. 진짜 무섭네. 진짜 웃기지 않아요? 표정이 너무 온화해요. 네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이건 이세돌 구단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의 듀노 자랑스러움을 이세돌. 표현하는 글인데 항상 뭐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리포터들이 외국 기자들이 올 때 또는 외국 유명 스타가 올 때 뭐 두유노 박지성, 두유노 연하킴, 두유노 김치 하는 식으로 이렇게 두유노라는 걸 하는데 이제 이세돌 구단도 두유노 리세돌 이렇게 올 거라고 듀노 클럽에 가입했다고. 네, 두유노 클럽이 같이 가는 거래요. 보면 여기 김연아 선수의 다리와 박지성 선수의 오른다리, 박재현 선수의 팔, 이세돌 구단 이렇게 있는데 되게 이런 재밌는 합성들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만든 거. 이미 DC에서는 엄청난 드립들이 네. 당연히 그래요? 방금 사진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많이 본 그 캡틴 플래닛이라고 아세요? 5가지 세대 세대가- 하나로 그게 몇 보이는 년도죠? 세대가 93년, 4년 때인 것 같은데 이제 아, 뭐 5가지 원소, 물, 불, 흙, 바람. 너무 어려운데. 예, 어려운데요? 그걸 다 그 합쳐가지고. 막 네. 반지 혹시 네, 맞아요. 아시네. 저 아는 것 그래갖고 같아요. 로봇이 합치는 거예요. 5개로 방금처럼.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러면 파워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드립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옥 같은 드립들이. 네, 주옥 같은 드립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세돌 구단이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 되게 자신만만한 맞아. 태도로 임했었어요. 그게 특유의 당당함이기도 한데 뭐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라는 인터뷰도 했었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원래 바둑에 대해서 잘 몰라서 바람. 이름은 익히 들었지만 그분이 좀 약간 경솔하신 분인가라고 했는데 저는 되게 놀란 게 항상 그 1국 지고 2국 지고 3국 칠 때도 계속 복귀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복귀라는 것이 바둑 그 내용을 복습하는 내용이요. 다시 두면서 그 룰대로 그걸 계속 하시고 인터뷰 중에도 계속 이렇게 복귀를 하시고 그 최택이 그 응답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밤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질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학습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으면 솔직히 3국이나 지면은 저는 100기 될 것 같거든요. 바둑을 던질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네. 했는데 이세돌 구단의 그 불굴의 의지로 많은 희망을 보여줬죠. 인간 승리, 희망이라기보다는 인간 승리, 또 된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맞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네, 진짜. 본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마치고 사국을 마치고 나오면서 네. 주머니 손 놓고 미소 짓는 거. 그거 보고 반할 뻔했어요, 남잔데. 그렇죠. 잇몸 미소. 되게 네. 매력 아, 있었어요. 진짜, 손흥빛 네. 잇몸. 진짜 멋있었어요. 새로운 뇌생남으로 어. 등극하셨다는 5국이 내일인가요? 내일 15일 그쵸. 내일로. 네. 알고 13시 있어요. 맞죠? 네. 네. 기대가 되네요. 저 사실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고 뭐 시작과 끝만 봤는데 진짜 멋있으시더라고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되게 대한민국 홍보 효과도 좀 있었을 것 톡톡히 같아요. 했죠. 네. 저희 뭐 하는 나라인데 네. 괴물들이 많냐. 중국 빼고 모든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사이트에서 응원을 하더라고요. 중국은 또 세계 1위의 커제 커제. 커제를 갖고 있는 아,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신기한 모습이었던. 그것도 번외적 얘기면 하자면 중국 바둑이랑 한국 바둑이랑 일본 바둑은 또 풍이 다르대요. 기풍이 좀 다르고. 네, 기풍이 좀 다르고 뭐 두 수반, 세 수반 미리 놓는 것도 네. 약간 다르다고. 음. 네.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 룰은 중국풍으로 한 걸로 알고 아 그래요? 있고요. 아. 그리고 알파 고의 고자는 네. 그 바둑 기자를 일본어로 읽었을 때 고를 해서 아. 맞네요. 우리 다들 쥐오로 알고 있었는데 그죠? 저도요. 아니면 네, 그런 오. 거 아니었어요? 고. 저도 그런 약간 한- 귀여운 네. 느낌으로 네. 보통 네. 그런 오자 모음이 귀여운 느낌이. 네. 고. 그렇다고 합니다. 고. 그렇구나. 몰랐네. 음. 그래서 저는 이세돌 구단을 보면서 정말 배울 점이 많은. 맞아요.
교과서에도 한번 나오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제 자서전도 나오고 또 하나 되게 우리나라는 또 자기 개발 서적이 발달된 나라잖아요. 불쏘시개. 네, 이세돌 구단이 질 때는 뭐 알파고처럼 상상하고 알파고에게 배우는 경영 전략. 네, 또 알파고에서 알파고 뭐 어쩌고 하면서 주식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알파고가 제일 쉬웠어요. 뭐. 네. 알파고한테 배우는 경영 전략해서 뭐 삼성경제연구소 이런 얘기도 있고 되게 많은 파급 효과를 갖고 올 것 같기는 해요. 또 일본에는 다양한 영화 소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은 이거는 영화감이다. 5년 안에 영화로 나올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혹시 영화 AI 보셨어요? 아니요. 네. 스티븐 스필버그예요. 네. 네. 네네. 그거 보면은 그 정확히 진짜 약간 그게 구현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무서운 게 그 기계가 사람의 감정까지 학습을 해서 맞아요, 맞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맞나요? 뭐 네. 사랑이라는 감정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희 씨. 네. 아니 전 그 말 듣고 생각난 게 네. 네. 어쨌든 그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려면은 어쨌든 야망이나 욕망이라는 감정이 학습이 되어야지 그렇죠. 의지가 심어줘야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또 음모론이에요. 옛날에 구글에서 만들었던 인공지능 초창기 때 어떤 질문을 했대요. 만약에 그 로봇이 인간보다 능력이 더 좋게 되고 힘이 더 세지게 되면은 인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로봇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저 그 기사 봤어요. 네. 뭐라 했는데요? 인간은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동물원에 안전하게 보관할 거라고. 네. 대박. 그게 저는 사실이니까 기사가 나왔겠죠? 네네. 음모론이 아니니까. 네. 그거를 보고 되게 사람들이 더 막 공포에 떨었던 것 같아요. 그 혹성 탈출 영화도 있었잖아요. 원숭이가 원숭이가 지배하는 사람을 지배하는. 다 음모죠, 뭐. 음모겠죠. 영화 소재죠. 근데 정말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의 거의 끝에 축까지 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 이제 탈피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는 결국 감성이라든가 특이점 말씀하신. 그렇죠, 특이점이죠. 감성이라든가 방금 의지라든가 어떤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실체 없는 그런 이제 약간 이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탈피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순간 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어떤 역으로 봤을 때 다윈의 진화론처럼 생명이 무에서 유로 시작했느냐, 역시 그 얘기랑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다세포, 단세포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이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스스로 숟가락을 쓰고 컴퓨터를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만드는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전 너무 먼 미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쵸, 지금 그쵸. 화두인 거는 그냥 통계를 잘 네. 두는 기계에 관한 얘기고. 근데 외적인 얘기 알파고 얘기는 아닌데 한 가지 그 비슷한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게 제 벌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벌레입니다. 엄청 단순한 벌레고 뉴런이 되게 단순하대요. 파리 아니에요, 파리? 파리는 아니고 약간 무슨 파린 곤충 아닌가요? 어쨌든 네. 기어다니는 애였는데요. 기어다니는 애였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로봇에 그 뉴런을 재현해가지고 자극을 주면 그쪽으로 가니까 그 완전 그 벌레 행동이랑 똑같은 걸 재현해놨대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좀 더 그쪽 분야의 다른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진보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돈이 없어서. 근데 사실 저도 그런 특이점이 왔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시대보다 조금 더 한참 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막 우주에 어떤 전파를 쏘고 그 다음에 뭐 보이저 인공위성 같은 거를 이제 저 끝에 명왕성까지 보내면서 외계인을 찾고 또 다른 이제 생명체에 대해서 탐구를 하잖아요. 근데 네.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유명한 말. 그 외계 생명과 접촉하는 그 시점이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분명 그럴 것이다라는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섬뜩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특이점에 대해서 분명 어느 순간 다가오긴 할 것이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게 그 인류가 진화의 속도를 뭔가 기계의 진화의 속도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기계는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의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한편으로 스마트폰이 만약에 분해됐을 때 이거를 조립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많지 않죠. 센터 찾아가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선비, 조선 음. 초기의 선비가 우리는 지금 보면 되게 무식해 보이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신앙을 믿고 뭐 다 말도 안 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무식한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 주고 이런 거라고 하면은 그분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럼요. 인류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진보하는 것뿐이 아닌가. 너무 많이 의존을 해가면은 어느새 인간이 그 뇌에 대한 진화를 멈춰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들기도 해요. 저는 한 가지 그 좀 다른 얘기인데 저 이거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이런 사건들 보면은 공대에서 하는 공대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 다 의대 가죠. 정말 안타까운. 네, 그래서 그런 걸 현실이죠. 보면은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그냥, 숙연해지는데요. 편안한 방법만 찾으러 사는 게 아닌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오늘 이제 더민주당에서 공천이 탈락한 이해찬 네, 전 이제 의원님이 장관 시절, 네. 장관 시절 이제 유명하죠. 이해찬 세대예요. 제가 이해찬 장관님 계실 때 고2, 고3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수능이나 내신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다. 그 말을 믿은 많은 친구들이 재수와 삼수를 했어요. 입학사정관이 그때 그건가요? 네, 그때 입학사정관 제도 그 전에 교장 추천 제도 있었을 때인데 이제 수시에 정말 수시는 정말 적게 뽑았을 때고 이제 왜 그 리바이벌을 과거를 리마인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이제 이공계 쪽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네. 친구들이 이제 이공계 진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수위권에 계신 분들은 꼭 항상 의대를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나 그 당시에는 우리가 60만 수험생 중에 한 40만이 문과고 20만이 이공계잖아요. 네, 근데 외국으로 이제 자비로 유학 가시는 분들 빼고는 대개가 이공계생들에 대한 어떤 처우 문제가 굉장히 빈약했어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자본주의나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서 많이 의학, 치약 계열로 많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국밀레 당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사회적 평판도 워낙 의사분들에 대해서 그런 게 훌륭한 직업이긴 있으니까. 한데요. 네, 그렇죠. 네, 훌륭한 물론 직업이긴 훌륭한 한데. 직업이지만 근데 도전적인 걸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점에서 좀 사회가 이상해지려나? 사실 근데 이해찬 장관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원래대로라면은 그렇게 대학을 가는 것이 좀 이상적인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죠. 지금 중학교에서. 맞아요. 자유학기제 실시하고 이제는 주 5일 무조건 다 하고요. 네. 큰 변한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뀌었죠. 네, 이렇게 조금씩 좋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뭔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을 얘기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누어 봤는데요. 저는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의 걱정에 대해 대안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알파고의 수많은 데이터를 베이스하고 있는 거고 이세돌 구단은 그냥 인간 한 명이 이렇게 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커피 하나랑 뇌 하나로요. 네. 그래서 아까 이상엽 씨가 잘 해주셨다시피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인간만의 지성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네. 교훈을 얻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